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 상담사 실제 면접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면접을 본 것을 바탕으로 강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취득한 분 중에서 신입 혹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분들 중 40대 이상은 사실 입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30대 혹은 심지어 20대 후반의 신입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경우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방문자가 40, 50대 여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광역도시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의 경력자들, 때로는 신규 입직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대 이상 여성 중 직업 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분들의 입직을 위해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취업 상담사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곳에는 3배수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여 경쟁률, 면접에서의 경쟁률은 3대 1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저의 프로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우측 상단에서 저의 프로필에 관계된 강의 내용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면접 리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면접 방식, 면접 질문, 면접 리뷰 등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방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면접 구성입니다.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면접자를 보는 다대 1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면접 시간입니다. 10분 이내였고요. 8가지 대표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2-3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8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징으로는 3명의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 위탁업체 대표, 시청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시도군에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면접관이 구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됩니다. 면접관 구성에 대해서는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에게 한번 확인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다 본 후에. 그럼 면접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끼리 사전에 질문에 대해서 논의하여 구조화시킨 그런 면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면접 질문 순서도 중구난방이었고요. 실제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면접자 개인적인 문제의 질문이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2가지씩 한번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와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일자리 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안, 그리고 여성 일자리 센터의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았던 분들 또는 이쪽 일자리 센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대답에 대해서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두 질문은 실제 직무 역량과 관련된 질문으로 질문 형태는 다르지만 의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한다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꼭 알아두는 게 좋고요. 이런 질문에 대비해서는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사전 조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배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4가지 또는 5가지 항목을 두고 각 항목별로 뭐 배점을 둡니다. 총점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몇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점수를 찍게 하는데 여기는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면접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면접관의 질문, 특히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가중치가 붙어가지고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것인가, 일단 팀워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팀워크를 잘 이뤘다는 과거의 성공 사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직장 경력을 통해서 갖고 있던 이런 팀워크를 잘 이룬 사례를 준비해서 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사례 중심으로 뭔가 기술하고 대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NCS 채용 기반에 부합되는 준비 방법입니다. 또한 이력서에 적은 경력에 있어서 담당 업무 그런 걸 상세히 좀 설명해 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사실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와 이 지원자가 이력서에 적은 주요 업무와는 거의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물론 거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꼭 같은 사람을 뽑으려면 사실 채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력서에는 지면의 한계상 다 표현하지 못한 상세 업무들을 사실은 자기소개서나 또는 뭐 직무수행 계획서 이런 걸 적을 때 표현해 주는 게 좋고,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본인의 상세 업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하는 곳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준비의 핵심이죠. 그래서 본인의 경력에서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정리해서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에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 강의를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과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런 것들 면접 말미에 꼭 통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뭐 궁금한 거 있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각오가 뭐냐. 그 전에 급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호봉제로 가는데 다른 지역의 경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면 1호봉입니다. 1호봉은 기초 시급에 일일 8시간, 그래서 주 40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월급을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200만 원이 안 되죠. 예. 184만 원 정도 아마 대충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세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이유는 이 이제 급여가 낮기 때문에 잦은 이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에 남성 근무자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40대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은 급여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생계 유지 때문에 힘들다고 가정하에 아예 좀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 주변에 남성분들이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에 면접까지 지원하신 분들, 면접까지 가신 분들 몇 명 있었는데 합격하신 분들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젊으신 분들, 뭐 이제 경험 쌓으려고 하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모르겠으나,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질문이 뭐냐, 이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질문이 뭐냐고 했을 때 실제로 질문하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예상 질문 대답 중에 만약에 질문을 받지 않아서 발표를 대답을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또는 뭐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본인은 장기 근속에 대한 열정을, 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좋습니다. 면접관들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께 일하고 싶고 오래 다닐 것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채용을 빈번히 하는 것은 조직 입장에서도 아주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업무의 효율이 오르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면접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혹은 전문 분야에 목표한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죠. 예. 그런 분야에 계속 지원하시려면 반드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정리한 방식대로 면접 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쭉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죠. 예,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후기를, 예, 후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앞서 슬라이드 하나하나 보여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꼭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더라도, 예, 메모 해가면서 간단한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정리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 보고 나 힘들고 뭐 또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괴롭더라도 이런 걸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내로 바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자, 그럼 면접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구조화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 면접 방식이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 면접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즉흥으로 묻는 질문이라든지 질문의 순서도 보통 면접관들이 서로 개수를 나누어 순서대로 질문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랜덤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 센터의 성과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의 성과라 하면 실적이라 하면
센터에서 상담받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 여성 일자리 센터 자리에 또 어떤 취업이 되면 그것도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센터에서 상담에 교육받은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은 3명의 면접관 중에 센터장의 비중이 아주 높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한 분, 면접관은 아니지만 면접을 진행한 분에게 이제 면접관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아까 직무의 역량에 관계된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이 어느 쪽에 앉은 분이 집중적으로 하시던데 혹시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에 부합되는 인재를 뽑으려 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꼭 밑에 3가지 요소를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로 정리해보면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는데 집중했다는 게 이번 면접 리뷰의 결론입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니마우나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면접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